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집에도 가고 하루는 촬영하긴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술 먹었습니다. 저도 그냥 계속 놀았어요. 네, 그냥 집에 누워있고 친구들이랑 골프 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술 다였어요. 먹고 네. 자고. 근데 그 연휴 때 항상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결혼 안 해서 다행이다. 연휴 그런 거 때. 있지. 네, 왜냐면 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막 제 친구가 야 우리 시댁 좀 신고 좀 해줘. 막 아 코로나 위반했다고. 자꾸 부르신다고. 너무 착한 며느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착한 며느리가 다 되고 싶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중간에 또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착한 며느리이길 포기하셨나요? 네네. 엄 변호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부 시책에 호응해서 집 근처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집에서만. 어디 안 가시고 막 종갓집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 갓 쓰고 계시고 그러세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했고 일단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 이분은 좀 곤란하게 됐네요.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도 필요하고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 이렇게 고민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도매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전세로 살고 있던 좁은 빌라에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이사 오고 나서는 육아 때문에 서로 지쳐서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도 몰랐습니다만 1, 2년 지나고 나니 정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와이프가 무척이나 쾌활한 성격이라 아랫집 윗집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들을 저에게 맡기고는 여자들끼리 상가 호프집에서 어울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와이프는 그 그룹의 막내여서 언니들의 귀염을 받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여자들 때문에 남편들도 덩달아 어울릴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일 얘기, 인생 얘기를 나누는 형,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을 포함해 5집의 부부가 자주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몇 명이네요, 다 모이면. 문제는 그중 한 분, 그러니까 제가 평소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저에게 육체적으로 대시를 해왔다는 겁니다. 친정에 볼 일이 생겨서 와이프가 아들 데리고 고향에 내려간 날 형수님이 저에게 심심해 죽겠다며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형님도 마침 지방 출장 중이라면서요. 전 별다른 생각도 없이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다가 형수님이 슬금슬금 선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일단 5집의 부부가 자주 어울리는 것도 좋고 친하게 가족처럼 지내는 건 좋은데 내 와이프는 고향에 가서 없고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옆집 아내분이죠. 그분이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쪽 남편도 없어. 근데 둘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 술 마신 자는 제의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서로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이미 시작인데요? 네. 네, 왜냐면 그쪽 형님도 같이 계셔서 뭐 셋이 먹는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쪽도 남편이 없고 나도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둘이? 이거 우리 사연자분도 가시면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자, 일단 한번 참아보시죠. 네. 자세히 쓰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뻗뜩 들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는 형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님 볼 면목도 없고요 라고 말하며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정중히 사과까지 하며 형수님을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꽤나 좋아하던 형님 부부인데 얼굴 마주칠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형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그런 줄도 모르고 한 집안에서 웃으며 살 거 아닙니까? 같은 남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 점심시간 즈음에 형님 회사 근처로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엄 변호사님 좋아하는 거잖아요. 직접 말해서 그 당사자가 결정하게끔 해라. 우리 방송을 자주 보시던 분인가 봐요. 우리 엄 변호사님 숨기지 말고 직접 얘기해라. 가서 직접. 진짜 이 악수만 골라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 엄 변호사님 개인 솔루션을 받으신 분인 것 같아. 이거 한 건 아니잖아, 이거는. 뭐 해야 가서 고백하고 말고 할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말해서 당사자가 판단하게 해라라는 주의잖아요, 엄 변호사님. 와, 이거 진짜 정말 여러 번 나왔죠, 그 솔루션. 직접 제가 말해라. 제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지랖. 네. 최악. 아무래도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괜한 오해가 생길 것 같기도 해서요.
저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부의 문제는 그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어느 한쪽이 더 이상 애정이 없다면 둘이 갈라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수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가 헛소리를 해서 멀쩡한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며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저에겐 어떤 증거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 술자리를 영상으로 찍거나 녹음을 해둔 것도 아니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와이프는 제 말을 믿어주고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술자리가 있기 전 와이프한테 형수가 술 한잔 하자는데 괜찮겠나 물었던 게 다행이었죠. 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다면 제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제 지인 중 하나는 괜시리 함부로 입을 놀린 제 스스로의 탓도 있으니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게 여러모로 편한 일이라고 하는데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합니다. 지혜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형님 부부는 그 후 합의 이혼을 하고 각각 이사를 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에게 유리한 사건이네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절친이 바람 피는 것 같은 현장을 봤다면 그 얘기해주겠냐, 얘기 안 해주겠냐, 뭐 이런 것들 네.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는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랑도 모르겠지만 부부는 진짜 명확하게 그 부부만의 바운더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웬만해선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겪었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가정의 문제는 그 가정에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잘 되든 아니면 모르고 덮고 넘어가던 그때의 문제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건 그쪽에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오지랖이다. 이 유혹이 어떤 식의 유혹인지가 좀 궁금한데 그렇긴 하네요. 이 형수님이 제 생각에는 키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주 가던 동네 호프집이 아닌 다른 동네로 가자고 형수님이 요구를 하셨고 다른 동네. 네, 일단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겠다. 너 둘이 앉아서 술을 먹다가 이제 뭐 누구누구 씨는 연애 안 하냐 그래서 아니 무슨 결혼했는데 연애냐 그러니까 뭐 다들 그런 거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안쪽을 쓸었다. 잘했네. 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유혹 맞죠? 그쵸. 네. 너무 명백하죠. 대놓고 뭔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엄 변호사님 잘했다는 그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제 나에게 와라. 이건 내 허벅지는 이거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잖아요. 네네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접촉했으니까 강제추행으로 뭐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행위 자체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그 형수님이라는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을 건 그렇죠. 상태인데 네. 내가 맞대응을 이 항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없고 나는 이 여자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소를 해도 네. 거의 단서로 해도 되는 거고 이 사건은 만약에 뭐 변호사를 찾아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터치를 했는데 그 손을 덥석 잡았다면 몰라도 잡으면서 만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네네. 구체적인 어떤 게 필요해요. 나의 신체를 터치하자마자 흠칫 놀라며 옆으로 앉아서 왜 이러시죠?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부, 반감의 의사 표시를 또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게 다 사사건건 뭐 녹음되었거나 네. 증거로 남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진술, 항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 아하. 한 20년 전 얘기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의 자녀의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뭐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그 아내분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그 집 예전이니까 자동 응답기가 있었는데 네. 그 자동 응답기에 수차례 당신의 아내가 불륜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목격도 했는데 당신의 아내가 좀 부정하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자동 응답기에 수차례 그런 걸 남긴 거예요. 잠깐만. 실제로 그 여자는 불륜을 저질렀고요? 실제로 그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과외 선생님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나에게 가정 파탄의 원인을 던졌다라고 해서 이 아내분이 소송을 했죠. 과외 선생님한테. 네. 지인이는 모르고 불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이 사건에서 아내가 사실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황상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아내분이 그 과외 선생님한테 그 위자료를 받아내는 소송을 이겼어요. 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위자료 액수는 매우 작겠지만
함부로 입을 놀리면 큰일 소송을 할 난다. 수 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 지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방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일단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를 짚어두고 지금 이 남자분이 어쨌든 형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내막을 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두 분은 이혼을 했어요. 그죠? 네. 합의 이혼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제 형수님이 걸었잖아요. 네. 아니 일단 이런 식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이제 아내분이 변호사를 찾아갔잖아요. 변호사는 소송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하. 일단 변호사들은 사건이 들어오면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아내분이 무조건 이쪽으로 화살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이 아내분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한테만이라도 내가 아빠랑은 이혼했지만 엄마의 외도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의처증으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남기고 싶어서 또 이렇게 소송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이 부부가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이혼을 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그 형님 부부가 합의 이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깨질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 사연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이거는 지금 지인의 말대로 그냥 너가 함부로 좀 오지랖을 부렸으니까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봐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지인의 얘기고 변호사한테 가시면 또 다른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네. 변호사한테 오시면 빠져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우선 먼저 이제 엄 변호사님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거 나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 수 있다. 막 이런. 주의를 틀어야죠 이렇게. 네. 원고 대리인이 돈만 좋아해서 무조건 소를 제기한 것 같지는 않고 보통 이런 사람들 변호사한테 오면 일부 숨기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일부 숨기고 말하니까 맞아. 변호사는 속은 거죠. 그리고 말 안 하는 데 가서 너 혹시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아내분이 지금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아내분의 변호사는 모를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구나. 이 남자의 입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경우 훨씬 많아요. 와, 근데 그렇게 말 한마디에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정상적인 부부로 보지 않는 게 더 맞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 여기는 사실 상식적인 깨질 것 부부였지. 같은데? 네. 이게 이 정도로 이혼하는 건 사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뭐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이 여자분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여자분이 뭔가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강행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이 남자분 입장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꼭 앙심을 품고 이 부부를 내가 이혼시켜야겠다. 뭐 형수님이 이런 여자다라고 악담을 할 이유가 1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처음부터 성립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피해자죠. 한편 이 우리 사연자분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지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도 굉장히 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은 굳이 뭐 이 사람한테 뭐 적당한 금액을 주면서 합의를 봐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합의를 본다는 게 내 잘못으로 내가 또 돈까지 물어주게 됐어. 라는 책임이 이제 떠넘겨진 거죠. 그쵸. 성별을 바꿨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별을 바꿔서. 저 지금 남자가 나를 추행하려고 했고 추행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정말 언니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약간 그럼요. 무게감이 달라지네. 언니 남편 정상 아니야. 언니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언니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게다가 내 돈까지 물어주라고? 억울하죠. 이 남성 그러네, 사연자는 추행을 했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렇게 나가도 되겠다. 네, 이 지금 사연자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니 얼마든지 이런 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니 굳이 말을 했냐? 왜 그런 걸 굳이 말했어? 아유 됐어. 상관하지 말지라고 생각하지 성별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반성하게 되네요. 확실히 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봐봐. 진짜 맨날 욕 먹는 게 이거 죄송합니다. 성별을 바꿔서 되게 생각. 확 와닿았어요 순간. 진짜 남자들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딱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네. 이런 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 사연자 분이 오히려 내가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사연 주신 분이
왜 소송을 했냐 생각해 보면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처증을 몰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도 이제 있겠지만 더 밑에 있는 생각은 이 자식이 응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너네 가정도 파탄나라. 사실은 우리만 만약에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에 이 남자 와이프가 믿어주지 않으면 이쪽 가정은 파탄나거든요. 뭐야? 나 없는 사이에 그 언니랑 둘이 술을 먹으러 갔어? 미쳤어? 그것도 모르던 동네 가서? 이러면서 이 아내분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인생이 파탄나는 거죠.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 이제 앙심을 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남자분이 좀 그래도 이렇게 대처를 좀 잘 하신 거는 유혹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선을 딱 긋고 끄는 거랑 술자리가 있기 전에 와이프한테 형수가 술 한잔 하자 그러는데 마셔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셨대잖아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네. 신의 한 수였다. 네. 잘하셨다. 만약에 진짜 안 물어봤으면 이 집도 파탄 나죠. 그럴 수 있죠. 네. 의심의 여지가 있지. 네. 근데 이 아내분도 되게 대단한 게 보통은 내 남편이 밤에 아무리 친한 언니여도 같이 술 마신다 그러면은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케이를 해줬던 거 보면은 이게 어. 약간 진짜 경계심이 없었나 보다 그 언니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긴 한 게 이 다섯집 부부가 자주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아내도 그래? 언니는 남편도 출장 가고 둘이 그래 한잔해 이 정도면 되게 친했나 봐요. 아니야 친해도 언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 사연을 준 분이 잘못한 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앞부분에 이런 짓을 자주 어울렸다는 거. 저는 뭐 처음부터 이런 사건이 예정돼 있었죠. 예. 있었다고 이미 봐야죠. 길을 밟고 있었다. 그렇죠. 갈아 마셔야 되는 건데. 갈아 마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갈아 혹시? 마시, 맷돌로 갈아 마신다. 예. 뭐 수컷인 저로서는 여자를 본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전물승심이라고. 예.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 있으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다는 거. 그게 잘못한 거고 또 두 번째는 만나자고 하는데 한 게 잘못이고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 말 전한 건요? 잘한 거죠, 그거는. 그래요? 엄 변호사님 솔루션이라니까? 직접 말해라 항상. 아니 아까 이거 당사자잖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안 하면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한 건 잘한 거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잘한 거고. 근데 이게 약간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게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긴 했지만 형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그런 줄도 모르고 한 집에서 웃으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남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가 저는 약간 오지랖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나 강제추행 당해서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어. 이런 모르겠는데 진짜 저런 여자인 줄 모르고 우리 형님 어떡하나. 이게 약간 성별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야. 네. 아니, 내가 자, 바꿔서. 아니, 그러면 야, 저 언니는 속도 없이 저런 놈한테 진짜 자기 남편이 저렇게 나한테 껄떡댄 것도 그렇지, 나한테만 그랬겠어? 성별을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오지랖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별을 바꿔서 제가 그런 일을 만약에 당했다고 당했다. 하면은 그냥 이 부부를 그냥 멀리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불쾌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부부랑은 그냥 아무한테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멀리하고 잘 안 보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러거나 아니면 내가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나는 뭐 나랑 친한 언니고 자시고 그냥 난 소송할래 이러거나 아니면은 지희 씨처럼 맞아. 그냥 끊자 인연을 끊자 이렇게 할 것 같지 가서 막 너의 남편이 이렇다 맞아, 저랬다 맞아.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어차피 말을 해도 이 부부랑은 멀어지고 그치. 말을 안 하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내 혼자 그냥 조용히 멀어졌을 때 이런 상황은 내가 피해자적인 측면이 강한데 제3자들이 아줌마의 남편이 지들 멋대로 그 상황을 규정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줌마가 사연 준 분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했을 거예요, 이미. 이미 이미 한 것이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내가 이놈 저놈 저놈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 방어는 불가능하죠. 당신 지방 갔을 때 그놈이 나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헤어날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뭐 이분이 매우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는 게 만약에
그 남자가 만약에 그냥 그런 일을 당하고 말 안 하고 있었으면은 자기도 좋아서 말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자랑은 이게 또 다른 거야. 여자는 막 몇 년 있다가 얘기해도 와 진짜 여자가 견디느라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은 지도 좋으니까 말 안 했겠지. 근데 이제 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여지가 있다고 응,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남자분들은 약간 카톡이나 이런 걸로라도 나 이렇게 당신 이렇게 너무 불쾌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뭔가 메시지를 남겨놓는 게 증거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괜찮은 방법. 역시 정말 브레인밥. 역시 또 오늘 또 한 건 했네요. 정말. 네, 조용히 잠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그때 거부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이 사람에게 알게끔 남겨두는 거. 이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그날 나에게 그렇게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이 형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걸 남겨두는 거는 정말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 당신이 이렇게 했던 행동이 매우 불쾌했다. 이런 거. 네.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성별을 떠나서 직접 이야기를 한다는 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물론 되죠. 물론 됩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분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용기를 직접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목격한 제3자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네. 내가 겪은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모른 척하는 거는 그렇죠. 또 좀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소송을 제기한 법적인 근거는 민법 750조인데요. 네.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 사람이 다 입증해야 돼요. 저놈이 나한테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깨졌다는 건데 내가 얘랑 같이 술 마셨는데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피고가 쪼르륵 가서 내 남편한테 얘기했다. 모함을 했다는 취지일 텐데,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모함할 이유가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모든 입증 책임은 이제 이 사람이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수님이라는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건 상태지만 이 형수님이 형수님보다는 그냥 뭐 아줌마라고 할까요? 생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아, 이건 형수님이라는 거는 전국의 모든 형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이거는. 네. 생녀 되게 오랜만에 듣지 그렇죠. 않아요? 네. 이 사연 주신 분은 거의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쵸, 그쵸. 허벅질 됐다. 그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거는. 아, 그런가요? 네, 힘들죠. 네. 진짜. 네. 이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벗어난 거죠. 네. 아, 그 포인트를 우리가 놓쳤네요. 우리 네. 여자니까 모르잖아, 잘. 야, 그 포인트를 이거 놓쳤어요. 진짜 불가항력이야, 거의 이거는. 자제력이 부처님급이다.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네네네.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아, 진짜 우리가 칭찬 아. 포인트가 하나 더 더 있었네요. 있었네요. 더 있었네요. 야, 이 사람 이거는 처음에 오지랖 부렸다고 뭐라고 했는데 네, 진짜 아무것도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 저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데 네. 정말 치명상을 입고 정말 그렇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실- 그 상황을 빠져나왔다. 진짜 사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그렇죠. 잡혔다는 얘기인데 네. 그물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 그거를 이빨로 깨고.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연자분은 진짜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형수한테 그 당시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집에 왔다. 옛날에 연령을 세워줬다고 하는데 뭐 그에 준하는 뭘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와이프한테 형수가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먹어도 될까라고 확인까지 받았어. 그렇죠. 정말 이 남자 정말. 이분의 평소에 그 고매한 인격이 드러나는 국면인 거죠. 예. 더 이제 한다면은 생녀의 남편한테도 네네.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죠. 미리, 그죠? 형님. 양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어. 네. 당신 와이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형수님이 술 한잔 네. 하자고 하는데 네. 형님 한잔 해도 언제 괜찮을까요? 오세요? 뭐 오시면 같이 하시죠. 이렇게라도 하나 깔아놓으면 뭐 더 100점이었겠죠. 그렇지만 이분 그래도 한 98점 이상은 들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진짜? 처음에 사연을 읽자마자 이제 귀퉁이에다가 제가 오지랖 이라고 써놨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입을 잘 보느라 입이 문제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진국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그죠? 뭔가 세워줘야 될 것 모범 같아요. 남성상 뭐 이런 네. 거.
네. 지금 요상가족부에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가족. 네. 네, 어쨌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이 생녀에게 네. 빅엿을 날리실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한 가지 이 생녀와 합의를 시도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요. 합의를 뭔가 시도하는 순간 없다. 강제추행범으로 되는 거죠. 아. 강제추행범은 이 형수님인데, 그쵸? 생녀. 생녀. 네, 네, 생녀인데 거의 완벽한 피해자가 우리 근데 생녀라고 단어 써도 돼요? 너 딱 붙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약간 뭐 섹시한 여자 이런 뜻 아닌가요? 색깔 있는 여자. 네. 네, 네. 주변에서 뭐 제 지인 중 한 명은 그러니까요. 야 그냥 적당한 금액에 합의 이게 봐라. 편리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합의로 보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나의 어떤 그쵸. 죄를 인정해주는 셈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있지도 네. 않은 죄를. 돈 액수를 떠나서. 그래서 요런 거 항상 할 때 비슷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 그냥 속 편한 게 좋아.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인 중에 한 명이 아마 송문선 씨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유 왜 그랬어? 그냥, 야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 그냥 합의 봐 그냥. 내 친구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피고가 할 수 있는 게 소송 고지라는 게 있어요. 피고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당했다고 이제 그죠?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이혼했다고 하면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남편한테다가 소송 고지라는 걸 하고 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데 너 이 소송에 들어오려면 들어와 하고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 소송 고지를 하면 그 사람 그럴 거예요. 저 미친년이 피녀가 피고한테 이런 짓을 했다. 마침 피고가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주면 그건 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매우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피고 대리를 한다면은 원고의 전 남편한테 소송 고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엄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법적으로 법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사실 부부간의 일은 모르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는 몰라. 이 여자가 원고가 돼서 마음껏 지어내는 거지. 이 남자로 인해서 남편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고 이 남자의 헛소리 때문에 괴롭혔고 막 지어내도 사실은 이거를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편에게 이런 걸 알리면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운 적도 없잖아.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남편이 오히려 거기다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직접 이런 이제 어떻게 해서 혼인관계가 깨졌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이 30대 후반의 남성분의 사연을 받아봤고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시는 상황 맞아요, 진짜. 근데 이 와중에 그냥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와이프분과 생각이 이제 잘 통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서 와이프분은 적극적으로 좀 믿어주고 있고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강제추행 부분으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좀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소송고지라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나누고 보니까 진짜 좀 인식이 많이 바뀌네요. 사연을 보내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됐을 것 같은 게 본인이 말한 걸 약간 후회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그쵸. 내가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은 굉장히 좋은 남자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It's not your fault. 거의 선양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가부에서 이분에 대한 선양 사업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네, 바람직한 남성상 네. 이렇게 해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굉장히 이제 딱 그 부부만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거는 여전히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진짜 신중해야 되고 말 안 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사람처럼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네. 어느 분이든 간에 만약에 상대방을 이제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도 유혹을 하고 싶다. 터치까지는 가지 말고 입을 쭉 내밀어 닫을 때 다가오지 않으면 멈춰라. 그러니까 될 리 뭔가- 없다. 될 리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먼저 이렇게 하진 않고 터치를. 유도는 좀 해보되 저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다. 멈춰라. 아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 순간 불법이다. 큰일 난다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맞다. 시청자분들에게 네. 맞네요. 참나 도찐 개찐인데. 네, 어쨌든 뭐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전하게 불법적인 성애소비를 한다. 어쨌든 불법적인 성애소비입니다. 이제. 네. 네, 뭐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소리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연을 잘 보내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고 지금 이제 보시는 우리 사연남 분도 조금 마음을 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끝날 때. 부부간에 자주 만나는 거는 저는 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봅니다. 자문 변호사를 두고 만나는 걸 추천합니다. 아, 변호사 부부간에 변호사 모임 파에 많다. 그러면 자문 변호사를 하나 끼고 변호사 입회하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변호사, 자문 변호사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어. 우리 남편도 출장 가고 뭐 그쪽 이제 와이프도 어디 친정 가서 없어. 아 심심해 죽겠다. 술 한잔 하자. 그러면 형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변호사랑 같이 데리고 셋이. 변호사들이 많아요 요즘에. 됐습니다. 네. 변호사 한 1년에 2,000명씩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의 지금 현재의 문제로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유익하죠. 왜냐하면 아예 이제 인식 자체가 이게 거꾸로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사연을 보내시면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뭐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다양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든지 괜찮고 이렇게 뭐 본인이 직접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다른 타인 간의 그런 문제와도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